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10월 15일에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죠.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1번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계급이 발생한 시대, 권력을 가진 군장이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요 계급이 발생했다. 이제 사유 재산도 발생한 시대입니다. 바로 청동기죠. 선사시대의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하나가 1번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힌트로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 비파형 동검 요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되고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을 찾읍시다. 자,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에는 비파형 동검 말고 고인돌이 또 꼽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이 담로를 설치한 나라는 백제예요. 그리고 상평통보를 주조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 그 다음에 상감청자를 제작한 건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요 제천행사 중 동맹은 고구려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북한산 비봉에 다녀왔는데 요 비봉에 보면 순수비를 복제한 비가 있대요. 자, 이것은 6세기 가 국가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북한산에 세운 순수비를 본떠서 만든 건데,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6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신라. 자, 이 한강 유역은 삼국의 각 나라에서 계속 이제 다툼을 벌였던 지역이에요. 워낙 땅이 비옥하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가능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6세기 때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때는 고구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은 어렵지 않죠. 골품제를 운영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동 성국으로 불렸던 나라는 발해고요.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그리고 경국대전은 조선의 성종,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특히 몽골의 침입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3번 갈게요.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교서를 내려서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각각 한 명씩 두었고 목의 수령과 주연의 책임관으로 하여금 힘써 훈계하고 가르치게 하였다. 자, 교서를 내려서 국자감을 세우고 토지를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만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12목, 이게 고려 성종 때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이에요. 시무 28조에 의해서 이제 성종이 이제 지방관 파견 정책을 실행을 해가지고 12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려시대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국자감이요. 요 국자감은 고려의 대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고려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선지도 조금 어렵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동함을 두었다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도병마사는 이 병마사가 그 양계 지역에 나가 있었던 그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양계가 북계 동계인데 여기가 이제 군사적인 그 요충지입니다. 경계선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관은 병마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도병마사, 그리고 이 식목도감은 행사에 관련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고려시대의 기구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홍문관을 운영한 거는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개최한 거는 그 고구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립기무화문을 설치한 건 저기 개항기 1880년대 가야 되죠. 구주 오수경 체제를 정비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반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AI가 대답하기를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내정에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3등급 목표한 학생들은 이 중에 알만한 키워드는 쌍성 총관부 공격입니다.
이 쌍성 총관부는 원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설치했던 이제 그 지방 기구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바로 공민왕이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가지고 이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가 나오면 원 간섭기냐 공민왕 시대냐 요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공민왕 시대예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요 반원 정책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민생 안정 및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토지와 백성들을 가려내자, 이제 요런 뜻을 갖고 있는 기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권문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민생 안정 요 정책을 같이 실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5번이 정답이고,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이죠.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건 조선 시대의 정조, 그다음에 평양 천도를 단행한 왕은 이 왕으로 따지자면 고구려 시대의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는데, 자, 이 박시전이라는 요 고전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여기서도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세자 우리 세자와 대군을 태평히 모셔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랑캐를 모조리 없애리라라고 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자와 대군을 모셔갔다. 이제 요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이분의 설명에 나와 있어요. 삼전도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고 돌아가는 청군을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인 박시분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자, 전쟁에서 패배한 현실의 굴욕감.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전쟁이 뭐냐라는 거죠. 삼전도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았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청나라 군대에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에 대한 영향을 찾는 문제인데, 이 영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자호란에 영향하면 북벌론이 대두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별무반이 편성된 건 고려 시대죠. 윤관 그 왜 여진족 킬러 있잖아요. 예, 그거랑 관련이 되겠고, 금관 가야가 멸망한 건 신라 시대의 법흥왕 때의 일입니다. 삼별초가 항전을 전개한 거는 이제 몽골의 항쟁이 끝나고 고려가 몽골과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물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거에 반대해서 항전을 한 부대가 바로 삼별초예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갔죠. 자, 그다음에 광해군이 중립적 외교를 추진하였다라는 거는 요 인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신하들이 중립 외교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뭐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뭐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삼정 이정청을 가지고 이 대화의 시기를 알 수도 있는데요. 쭉 읽다 보시면 단성과 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난 후 확산되면서 대책을 마련했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요거, 요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예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세도 정치의 시기입니다. 세도 가문, 그러니까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왕실의 외척 가문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매관 매직 이런 걸 시행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매관 매직을 하니까 돈 주고 관직을 산 새로운 관리들은 당연히 자기가 낸 돈을 백성한테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정, 세금 시스템이 문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요 봉기가, 진주에서 일어났다는 이 봉기는 바로 임술 농민 봉기를 뜻하고, 이제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홍경래의 난도 일어났었어요. 예, 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조선시대 철종, 이제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대가 넓게 분류가 돼 있어요. 고려 시대는 당연히 아니고 위화도 회군은 조선 직전이죠. 건국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은 아까 말했던 병자호란 직전 일이고,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이 이제 고종 때 들어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번 갈게요. 밑줄 친 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개화당의 정변이 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요 3일 만에 막을 내렸다는 것도 이걸 가지고 이 정변을 알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화당, 요걸로도 알 수 있고요. 자, 오후 청군이 공격해 오자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철병을 시작하였다. 자, 국왕을 호위하던 홍영식 등이 중임을 당했고 김옥균, 박영우, 서재필 등이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일 천하, 그 다음에 이제 개화당이라는 거에서 키워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주도했던 정변,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자, 이 갑신정변 하면은 이제 요 결과로 물어봤죠. 이 갑신정변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이 조선한테 그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던 조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텐진 조약도 있습니다. 이 텐진 조약은 근데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청나라군이 공격해 오자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철병을 시작하였다. 이제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이 좀 많이 당했습니다. 청나라가 워낙 군대가 규모가 컸다 보니까 일본군이 좀 이제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병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조선 땅에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됐으니,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가지고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전부 다 조선 땅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약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군이 들어올 때 일본도 들어와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뭐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라는 건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장용형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정조 때입니다. 그리고 아관파천은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일이죠. 유신헌법이 제정된 건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8번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저룡도를 빌려서 석탄 저장소로 만들고 자국 함대 연료를 공급하려고 하였다. 외부가 이를 허가하려 하자 가가 항의 서한을 보내고 궁궐 밖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자, 러시아는 결국 그 요구를 처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보자면은 저령도 조차 요구, 저령도 조차 요구입니다. 요걸 갖다가 저지했어요. 어느 단체가? 이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제 저령도는 부산에 있는 영도를 말합니다. 여기를 빌려달라. 석탄 저장소 쓰려고 빌려달라 했는데 이 독립협회가 이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집회죠.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이제 결국 러시아가 요구를 철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집회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관민공동회까지 열려요. 정부 관료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헌의 6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선지 중에 이 헌의 6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헌의 6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얘랑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의회 설립 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헌 군주제의 정치제도로 나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재는 인정을 하되 헌법에 의해서 왕도 이제 헌법의 제약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이제 좀 분산이 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입헌군주제. 지금도 영국 입헌군주제죠. 근데 이제 고종이 이걸 보고서 이 자식들이 내 권력을 뺏으려고 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정답은 분명히 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거는 이제 그 신민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민회가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해서 설립한 게 바로 신흥 강습소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고, 자,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동학 교도들이 했던 운동이에요. 이제 혹세 무민의 죄를 받아서 사형을 당했던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 달라.
예, 요걸 이제 운동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한 거는 신간회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 일제강점기 때의 단체예요. 자, 9번 갈게요. 가해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이상설 등은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러시아 대표를 찾아가서 회의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참가 여부는 의장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를 다시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요청했고 한국 황제가 가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각국 기자단이 모인 자리에서 이휘종이 단상에 올라 일본의 강압과 박해 상황을 오랫동안 연설하니 청중들이 비통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상설이나 이휘종 같은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국평화회의,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헤이그 특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분이 이제 특사로 갔죠. 특히 요 이휘종 이분이 이 단상에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제 이 일본의 강압과 박해 상황을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헤이그 특사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가가 바로 뭔가요? 외교권을 탈취한 이게 이제 가죠.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거는 을사늑약이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는 을사늑약 이후에 이어졌던 일,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에 관한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을사늑약의 결과로 옳은 거를 찾아라는 건데 이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 박탈당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예송이 전개된 거는 그 현종 때죠. 자의 대비가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남인과 서인이 대립을 했던 요게 이제 예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발생했다라는 건 이제 1880년대 초반, 1882년인데 이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난이죠. 재물포 조약으로 이어집니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건 뭐 김대중 정부 때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 등 3개 항구가 개항된 거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완용, 이병무 등이 군대에서 한 조칙에 따라 무기와 탄환을 전부 반납하도록 하였다. 자, 박승환의 자결 소식 들었고 탄학교를 부수고 탄환을 꺼내서 한번 싸우고 죽자. 이들이 걸기하자 즉각 일본군이 공격해 왔는데 시위대는 병영 안에서 총을 쏴서 일본군을 사살했고 상인 노동자 여자들까지 해상군인들을 도왔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군대 해산, 해상군인입니다. 자, 이 군대가 해산된 게 언제냐면은 정미 7조약,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 이게 이제 정민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가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해산된 군인들이 어떻게 됐냐?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던 의병에 대거 가담하게 됩니다. 그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미의병.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정미의병의 배경을 조사하자. 이제 여기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해상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대거 가담하면서 이 의병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13도 각 도지역에 창의군이 결성이 되고 이들이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서울 진공작전이 성공적이진 않았고 그 일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남한 대토벌 뭐 이런 것도 실행을 했던 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정미의병의 배경 요거랑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자료는 화성 제암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학살한 일본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에 대한 판결서인데 쭉 읽다 보시면 고종의 장례일 즈음에 시작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된 이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일제가 은폐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종의 장례일 즈음에 시작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된 이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고종의 장례일 보면 나와야 됩니다. 이거 3.1 운동이에요. 예,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비폭력적인 만세 운동이고 뭐 고종의 장례일 즈음에 시작이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3.1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돼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거는 그 갑신정변과, 여기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나왔던 패전개혁안 중에도 있었어요.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였다. 이 한일협정은 박정희 정부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경제발전을 위한 그 자금, 기초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일협정을 맺고 일본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결에 당시 뭐 국민들은 반대를 했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은 한일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87년 6월 민주항쟁 기억하셔야 되고, 조선형 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형평운동, 이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인데, 여담으로 저는 이 화성 제암리를 가봤어요. 이 판결서도 이제 거기 박물관에 전시된 것도 봤고, 굉장히 잔혹하게 이루어졌던 학살의 현장, 거기가 지금도 그 기념공원과 이제 작은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나가시다 화성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태영령이 적용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나와야죠.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공유해 달라. 자, 조선 태영령이 언제냐면 1910년대. 다른 말로 무단 통치 시기죠. 자, 회사령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선 태영령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헌병 경찰제,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균역법을 시행한 거는 영조입니다. 조선의 영조. 그 다음에 다루가치 파견은 고려시대로 보시면 되겠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한 건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한 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및 국가 총동원법 시행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백두산이 여기 있으니까 그보다 북부 지역이라는 거죠. 자, 독립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원과 밀정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홍범도, 서일 등의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 자, 이게 이제 간도 지역이에요. 이제 백두산 이북이기 때문에 간도, 만주 지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군의 활동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답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여기 이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던 이 부대가 주력이 돼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비변사를 설치한 거는 이게 이제 삼포외란 중종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원래 임시기구였다가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여기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세도 가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그 중심 기구가 되죠. 자, 사군 육진 지역 개척, 요거는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한 거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이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한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모여서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거는 의열단, 의열단의 김익상 의사가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4번. 밑줄 친 이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추진한 개헌 반대 운동의 서명부로 이 정부에서 국가안보 강화와 지속적 경제개발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겁니다. 근데 이 개헌안은 통과했죠. 자, 삼선 개헌이 나왔어요. 삼선 개헌. 자,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삼선 개헌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따라서 선지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사실을 찾아주면 돼요. 쭉 읽다 보시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통일 관련된 정책 중에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된 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죠.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호포제가 실시되었다고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일어났던 거죠. 국가총동원법 제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고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의 일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담배 끊어 나라 살리세. 사실은 이것만 봐도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동아리에서는 가을을 기념하여 직접 제작한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했죠.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고자 김광재 등이 대구에서 시작한 가운동,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자, 나라빚 갚자라는 그 운동인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장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시험에 나온 게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운동 하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당시에 이제 우리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제보상운동에 관한 소식을 끊임없이 실었으니까 이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잘 됐죠. 다만 이제 나중에는 저 일제 통감부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가시면 이게 국제보상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도 가봤는데요. 좋은 자료 많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16번 갈게요.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사료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옆에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조직된 가의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군사 조직이요, 지금. 그 다음에 영국군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일부 대원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은 바로 그 한국 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정규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 이 한국 광복군 관련된 키워드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영국군 요청에 의한 인도 미얀마 전선 작전 수행,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OSS 부대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인도 미얀마랑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군사 조직이 바로 이 한국 광복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는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농민군의 일입니다. 인천 산륙작전 전개는 6.25 때 일이죠. 광성보에서 미군에 항전하였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미양요 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감행한 거는 윤봉길 의사,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했던 일이죠. 자, 17번.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사실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이 한국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사진 보면 바로 나오는데, 이분은 독사신론을 발표했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3등급 목표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 개념 콘텐츠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자세히 다뤄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을 말하는 책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책이에요. 이 사진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독사신론은 그 대한매일신보의 이분이 그 주필이었어요. 이제 그 사설 쓰시는 그 메인 필자 있죠. 그 주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사신론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조선사 연구초라든지 조선상고사 같은 이런 책을 서술했고, 이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이 책에서는 묘청의 서경초운동 운동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표적인 민족주의 학자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을 쓰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중요한 역사학자 분에 대해서 대충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이 크게 감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목민심서를 저술한 거는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이고, 시무 28조 아까 이제 나왔는데 최승로 고려시대 유학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건 안중근 의사가 하신 일이죠.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여운영 선생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쭉 읽다 보시면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조선 완전 독립 만세 이러면서 데모는 마치 탱크처럼 안국종을 돌아 군정청 앞으로 향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잡지 백민에 발표된 소설 무기 없는 민족인데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 자, 세 나라죠. 그리고 외무장관들이 논의했다. 이게 이제 삼국 외상회의예요. 어디서 열렸냐면 모스크바. 이게 이제 광복 직후에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였냐면은 자, 미소공동위원회 하자.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가 잘 협의해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제대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38도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 소련, 남쪽이 미국 이렇게 이제 중심이 돼서 군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50 총선거를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허니 6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독립협회랑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제1차 가보계획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정부기관으로 말씀드리자면 군국기무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건 이제 좌우합작 운동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운형, 김규식 요 분들이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요 선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지지부진했었던 1922년에 이제 국민대표회의라는 회의를 열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걸 이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면서 이 회의 자체가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침체기를 걷게 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설립하게 되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마산 시위에 참여하셨던 두 분. 자, 가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를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자유당 선거 운동들이 선거 조작을 위해 투표용지를 받는 번호표를 사들이기로 모의하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3인조, 9인조 투표 행렬들을 목격했다. 3, 3, 5 줄을 지어서 투표소에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됐대요. 자, 부정선거가 배경이 됐던 민주화 운동 하면은 바로 4.19 혁명이고 지금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3.15 부정선거를 보고 그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했어요. "야, 초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선거 안 한다. 이게 뭐냐?" 뭐 이러고 이제 시위를 했는데 이때 이제 탄압을 했죠. 그래 가지고 그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시신으로 떠올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결국 이때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인제 요 이후에는 인제 내각 책임제 정부로 이어집니다. 헌법이 한 번 더 바뀌고 내각 책임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집강소가 설치된 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일이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거 요거는 6월 민주항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4.13 호원 조치랑 관련해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요거는 재헌국회랑 관련이 됩니다. 헌법을 만든 최초의 이제 국회죠. 처음 만들어진 국회. 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 반민특위를 만든 거예요. 이제 당시에 급했던 법이 이 친일파 청산 요거였기 때문에 이제 재헌국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외환 위기의 극복입니다. 이 공익 광고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가시기에 제작되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의 모습을 졸업식으로 표현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자 했다라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며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됐죠. 이 IMF 이 지원금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거의 뭐 그 당시에는 부도 정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큰 위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김영삼 정부의 말기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당선됐던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가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 IMF 시기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건 정부 주도로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한 운동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금을 모으는 창구 정도만 만들어 줬고, 이 아이디어 제공부터 이건 금 모으기 뭐 돈 금 낸 거 이건 다 시민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 모으기 운동에 의해서 이제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결국 이 김대중 정부 기간에 IMF가 조기 상환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21세기 경제로 나가게 되죠. 어쨌든 이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북으로 이동하는 조선의용대 대원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의용대는 30년대 말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 중국 관내 지역, 만리정성 이남 지역의 한인 부대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데,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이 화북 세력,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세력은 그 김원봉을 필두로 한 잔류 세력으로 부릅니다. 바로 이 잔류 세력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미얀마나 국내 진공작전의 그 부대, 한국 광복군에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이 편입이 됩니다. 자, 4.4 개헌에 반대했다. 요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분배받는 농민도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했다. 요거는 이제 그 1900년대 그 이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다소 길어졌는데요.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예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